지금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바로 대만이 공개적으로 중국의 통일전선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것인데요. 중국은 꽤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라이칭터 대만 총통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중국의 통일전선 전술을 단호하게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라이칭터 총통은 1000만 명이 넘는 대만인이 최초의 직선제를 통해 총통을 선출해 대만이 민주화를 통해 국민 주권을 실현했다며 이를 계속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만의 평화와 안정의 현상 유지가 대만의 전략 목표라면서 대만은 평등과 존엄이라는 원칙에 따라 중국과 건강하고 질서 있는 교류를 진행할 의향이 있다고 설명했죠. 그리고 평화로 통일을 포장하는 통일전선 전술은 단호히 거부한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특히 중화민국이든 중화민국 대만이든 혹은 대만이든 이는 우리가 이미 하나의 주권 독립국가임을 보여준다고 밝혔는데 이게 상당히 중국에게는 발작 버튼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대만이 독립을 추구하는 모습을 극도로 경계하곤 하는데요. 라이칭터 총통이 직접적으로 이와 비슷한 표현을 하니까 중국에선 난리가 난 겁니다. 중국 국방부는 라이칭터 총통의 연설과 관련해서요, 대만 민진당 당국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아무리 많은 돈을 쓰고 무기를 구매해도 이는 사마귀가 수레를 막는 격이고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는데요. 무력에 의한 독립 추구는 죽음의 길이며 조국 통일만이 밝은 미래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라이칭터 당국은 민족 대의와 대만의 주류 민의를 외면한 채 외부 세력과 결탁해 독립 도발을 벌이고 있으며 이것이 대만 해역 긴장과 불안정의 근원이라고 강조했죠. 거기다가 섬뜩한 말도 했는데요. 중국군은 항상 고도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어떠한 형태의 대만 독립 움직임도 단호히 좌절시키고 국가 주권과 영토 안정을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대만은 직접적으로 경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대만은 대내외적으로 매우 큰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일단 국내적으로 보면요, 민진당과 국민당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국민당 주도로 하여 라이칭터 총통을 탄핵하려는 움직임을 시도하다가 부결이 되기도 했고요. 이번에 라이칭터 정부가 특별 국방 예산안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라이칭터 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해 59조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국민당에서 거세게 반발하면서 3분의 2 수준인 37조 원만 승인을 한 겁니다. 국방 예산안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줄여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승인된 예산 상당수는 미국산 무기 구매에 사용될 예정이지만 대만산 미사일과 드론 개발, 조달 관련 사업 예산은 전부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국민당이 삭감한 이유는 두 개였습니다. 우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모호한 내용이 많아 부패 소지가 있다는 점을 삭감 이유로 들었고요. 다른 하나가 바로 중국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에 국방 예산안을 늘리면 안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만의 집권당인 민진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진당은 지금 중국군 군용기와 군함이 대만 주변에서 압박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데 야당이 안보 문제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는 군사활동을 반복하고 있고 대만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까지 이어가는 상황에서 국방예산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태도입니다. 민진당 내부에서는 현재 대만이 사실상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직접 노출된 상태인데도 국민당이 중국과의 대화만을 강조하며 안보 문제를 흔들고 있다는 불만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갈등이 계속 격화되자 미국도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대만 주재 대사관 역할을 사실상 맡고 있는 미국 제-대만협회 타이베이 사무소의 레이먼드 그린 대표는 공개적으로 대만 입법원을 향해 특별 국방 예산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미국 측 인사가 대만 내부 예산 문제에 사실상 공개 압박성 발언을 내놓은 것입니다. 레이먼드 그린 대표는 특별 국방 예산이 대만 안보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제사회에 대만의 방어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신호가 될 뿐 아니라 대만이 필요로 하는 핵심 방위 역량 확보에도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해당 예산에는 미국산 최신 무기 구매뿐 아니라 드론 전력 강화와 방공 시스템 확충, 미사일 개발, 해안 방어 체계 구축 등 중국군 상륙 가능성에 대비한 사업들이 대거 포함된 상황입니다. 미국은 현재 중국군의 군사력 증강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 역시 최대한 빠르게 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미 의회에서도 대만의 국방 예산 지원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만이 스스로 방어 능력을 강화하지 못하면 중국이 이를 약점으로 판단할 가능성을 매우 경계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당은 국방비 확대 자체를 모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태도입니다. 다만 민진당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세부 내용이 불투명하고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산 무기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질 경우 대만이 미국 전략에 지나치게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대만 내부에서는 안보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과 중국과의 경쟁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만 내 여야 갈등은 극에 달하고 있는데 라이칭터 정부는 2030년까지 국방비를 GDP 대비 5%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하는데요. 국민당이 계속해서 반대하는 바람에 예산안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당의 주석인 정리원 주석은 베이징에 방문하여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이후 중국은 정리원 주석의 방중을 보며 양안은 모두 하나의 중국에 속하며 모두 중국인이고 한 가족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양안의 일은 양안 동포의 집안일이므로 마땅히 가족이 상의하여 다뤄야 한다며 양안 동포들은 자신의 문제를 잘 해결할 충분한 지혜와
상황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진당을 욕하기도 했는데요. 민진당 당국은 대만 독립이라는 사익을 위해 비방, 먹칠을 하고 있으며 민심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정리원 주석은 여기에 한술 더 떠서 9.2 공식과 대만 독립반대라는 정치적 기초는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유효하고 현재 양안 관계의 버팀목임이 다시금 증명됐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때 9.2 공식은 중국과 대만이 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인데 이걸 유지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리원 주석은 현재 민진당을 보고 군사력을 키운 행위 자체가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라며 중국과 함께 민진당을 욕하기도 했죠. 또 정리원 주석은 순원의 묘소인 중산릉을 참배하고 일본을 11차례나 언급했는데요. 이례적으로 현재 중국과 대만 간의 갈등이 역사적인 배경으로 일본의 책임이라고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대만 사회와 민족 정서를 억압했다며 청일전쟁 때 일본 제국주의의 큰 칼에 베인 상처가 양안 사이에서 지금까지도 아물지 않았다고 강조했는데요. 현재 민진당 정부가 친일 성향이 강한 편이긴 한데요. 현재 전문가들은 민진당의 반중 공격을 돌파하려고 이런 발언을 한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국과 대만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할 의사까지 내비치다 보니까요. 대만으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무기 판매 결정 전에 라이칭터 대만 총통에게 전화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으니까 대만 총통과 얘기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었지만요. 이게 또 중국을 자극해버렸습니다. 왜냐면 1979년 중국과 미국이 수교한 이후에 현직 미국 대통령이 대만 총통과 직접 대화한 일이 한 차례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겠다고 말하니까요.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라이칭터 대만 총통은 21일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기꺼이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구체적인 통화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내부 분위기입니다. 현재 미국은 동시에 여러 전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와의 장기전이 이어지면서 미국 내부에서도 지원 피로감이 상당히 커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중동 상황도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이란 문제와 홍해 위기, 이스라엘 문제까지 겹치면서 미군 전략 자산이 중동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국은 중국 견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와 대만해 옆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에서 중국군 움직임을 감시하는 상황인데요. 미국으로서는 군사적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 내부에서도 정말 대만 문제까지 감당할 수 있느냐는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보수 진영 일부에서는 대만 방어를 위해 미군이 직접 전쟁에 들어가는 상황 자체를 부담스럽게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중동 문제까지 동시에 관리하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전면 충돌까지 감수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미국 안보 전문가들은 만약 대만을 잃게 되면 미국의 아시아 영향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부에서도 대만 방어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지만 실제 개입 범위와 방식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미국 군사 전략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만약 중국이 실제로 대만 침공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에 나설 경우 미국도 개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병력과 항공모함 전단, 전략 자산을 투입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 대만이 초반 공격을 얼마나 버텨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만이 추진하고 있는 국방비 증액과 드론 전력 강화, 미사일 생산 확대, 해안 방어체계 구축은 모두 초기 방어 시간을 최대한 늘리기 위한 목적이 강합니다. 중국군 상륙을 최대한 지연시키고 미국과 동맹국들이 개입할 시간을 확보하려는 전략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만 내부 정치 갈등 때문에 그 핵심 국방 예산이 계속 막히고 있습니다. 특히 드론과 미사일, 비대칭 전력 관련 사업들이 삭감되면서 미국 내부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대만이 최소한의 자력 방어 능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중국이 군사행동에 더 자신감을 가질 가능성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계속해서 대만 의회를 향해 국방 예산 처리를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